무슨 얘기냐면 AB를 포함한 6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6개 임의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A하고 B가 처음에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있어요. 6명이서. 거기 뭐 의자가 그냥 임의로 오른쪽 그림 같이 6개 앉아 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다시 임의로 의자에 앉을 때 A, B가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됩니까? 뭐 어떻게 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A, B가 처음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게 될 확률이에요. 어떻게 구하죠? 일단 전체는 정수가 몇 가지예요? 6팩이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제 타이틀이 6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왜 이걸 6건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6건으로 풀어야 될지라는 겁니다. 그럼 6건을 만약에 푼다고 생각하면 뭘 찾으면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자, A가 자기 자리에 앉은 거, 그 다음에 B가 자기 자리에 앉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질문은 A, B 둘 다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건 돼요. A가 자기 자리에 앉았고 B는 자기 자리에 못 앉았어요. 이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다시 잘 읽어봐. A, B가 처음에 앉았던 의자가 아닌 다른 의자에 앉으래요. 근데 A는 자기 자리에 앉았고 B는 자기 자리에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돼요, 안 돼요? 이 조건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찾는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러면 6건 생각이 되게 웃기죠. 왜냐면 봐봐. 만약에 A가 A에 앉았대. 자, 이 4개 중에 얘를 구하는 건데 왜 6건을 풀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빼겠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할 때. 다시. 저 말이 되게 어렵다. 그냥 A가 다른 자리에 앉을 거야, B가 다른 자리에 앉을 거야를 구워서도 상관은 없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답을 봐서 알겠지만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모가 6팩이면 큰 거죠. 그쵸? 6팩이면 720이야. 720.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럼 큰 거예요. 그럼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A가 A에 앉을 사건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B가 B에 앉을 사건을 Y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 여기 안 앉았어, 여기 안 앉았어.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야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이걸 구하려면 우리 뭘 구해야 되죠? 네, P에 X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뭐죠? 뜻이 뭐야? A가 A에 앉았다고요. 맞아요? 그럼 다른 애들끼리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야. 다 다른 자리에 앉아, 이거 아니야. 아니, C가 C 자리에 앉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죠. A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앉아. 이건요? 마찬가지. 이거죠. 그럼 얘는요?
이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그죠? 1 빼기 6팩에다가 5팩, 6팩 빼기 4팩.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선생님 얘기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아니, 무조건 뭐 여긴 6건이니까 그냥 6건으로 풀자.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조금, 다시 크게 얘기해줘. 자, 이게 뭐야? A가 A 앉고 B가 B에 앉았죠. 4명이서 자리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10분 봅시다. 잘 됐네. 오늘 나갈 순도가 많았는데. 미친듯이 진도 나가면 돼요. 얘들은 왜 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자, 710번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이 새가 그 새야? 자, 아무튼. 이 3개의 수의 합이 3에 비해서 일 확률입니다. 6번 보죠? 자, 전체는 구하긴 할 건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럼 만약에 3개가 A하고 B하고 C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요걸 사건 A라고 하고, 사건 B를 이렇게 잡읍시다.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배수. 지금 그럼 우린 뭘 푸는 거냐면 이걸 푸는 거지. 그럼 합시다. PA 하고 P의 A 교 B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얘는 필요 없죠. 솔직히 그냥 이 전체 개수 중에 이 개수 구하시면 되잖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PA 어떻게 되죠? PA 한번 구해봅시다. 곱이 짝이에요. 뭘로 풀어? 6건으로 풀어야죠. 왜냐면 이게 적어도 하나가 짝이면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1 빼기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몇 개에서 3개 뽑으면 돼요? 5개에서 3개 뽑으면 되죠. 홀수 3개. 그러면 적어도 하나 짝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되세요? 자, 그럼 얘는요? 자, 이거 구해봅시다. P의 A 교 B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어려워요. 얘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 3개가 어떤 숫자인지 잘 몰라. 근데 더해서 3배수야. 괜찮아요? 그럼 적어도 짝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우리는 1부터 10까지인데 만약에 합이 3배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요. 뭐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애. 이거부터 하자. 나머지가 1이네. 1, 4, 7, 10.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2, 5, 8. 자, 3의 배수인 거. 3, 6, 9.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가져와도 되고, 여기서 가져와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 3개 가져오면 3의 배수죠. 여기 있는 거 3개, 여기 있는 거 3개, 각각 3개씩 갖고 오면 3의 배수예요. 그게 뭐예요? 자, 여기서 갖고 올 건데 조심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뭐라고? 짝이 돼야 돼. 그럼 아무거나 3개 가져오면 짝수 됩니까? 왜냐면 짝이 둘이고 훌이 둘이야. 그쵸?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1번 여기서 가져왔다. 어떻게? 4개 중에
3개 가져오면 돼. 더하기. 여기는요? 그냥 3개 중에 3개 다 가져오세요. 여기도요? 네. 상관없잖아요. 왜? 짝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두 번째. 뭐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되셨어요? 그럼 여기도 뭘로 풀 거냐면 6번을 푸세요. 왜? 여기 짝이야, 뭐 홀이야, 짝이야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 전체에서 홀을 고르는 걸 빼는 게 나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자, 전체는 몇 개예요? 전체는 그냥 이거야. 야, 4개 중에 하나 가져와. 3개 중에 하나 가져와. 3개 중에 하나 가져와. 거기서. 자, 여기 홀수 몇 개? 야, 2개 중에 하나 가져와. 하나 중에 하나 가져와. 2개 중에 하나 가져와를 빼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이? 나머지 방법 더 있나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하나, 여기 가지고. 얘가 이거죠. 요 1번과 2번을 더하시면 숫자 큰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는 4, 6이고요. 여기는 36에서 4개 뺀 거야. 32개. 38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713. 자, 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더니 2장의 카드에 적힌 합이 짝이다. 2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입니다. 조건부라는 게 느껴지세요? 자, 다시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적힌 수의 합이 짝이래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가 있어요? 짝이랑 짝이랑. 두 번째는요, 홀이랑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얘네 둘 더하고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둘 다 홀일 확률이니까. 조건부.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는 어떤 경우죠? 네, 그냥 2개 중에 2개가 다 나왔죠? 여기는요? 3개 중에 2개가 나왔죠? 그럼 답이 이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다시. 뭐지? 어려워요? 다시. 조건이 뭐야? 조건이 합이 그냥 짝이면 돼. 그러면 짝짝인 경우와 홀홀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합쳐서 이게 합이 짝인 거를 사건 A라고 해. 근데 그 중에 홀홀의 합일 경우를 B라고 해. 우리 이거 푸는 거예요. B가 A. 자, 그러면 P의 A분의 P의 A 교 B를 묻는 거잖아요. 거기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입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일단 OC는 써. 이렇게. 자, 밑에가 뭐라고요? 얘네 둘이 더한 거. 야, 짝수 중에 짝수 오고 홀수 중에 2개 왔어. 그 다음에 OC 하시고 홀수만 2개 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부가 아직 어려우면 안 되는데 뒤에 독립이 또 나오기 때문에 721번으로 갈게요. 721. 자, 거기 좌표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접촉평면 A, B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다.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y는 x축 위에 있을 때 y는 x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이 p분의 q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내가 얘기했잖아. 다 구할 필요 없다고. 자, 이게 지금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 얘가 y는 x. 요 안에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자, y는 x 위에 있는 점만 세볼게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자, 질문을 다시 읽어봐.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다.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여기 위에 있을 때면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게 조건이고요. 근데 그 점들 중에 모두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이면 얘네 둘밖에 없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두 개. 이해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풀어도 된다고. 전체 조건 중에 내가 원하는 조건. 물론 식은 거창하겠죠. 근데 풀면 똑같습니다. 734번. 그러니까 조건이 뭔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내가 지금 이걸 풀고 있는 거라면 이거분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A를 만족하는 것 중에 A와 B를 만족하는 개수로 가자 라는 게 유액입니다. 자, 734번. 자, 남학생 150명, 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영화를 관람하는데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았다. 적어도 한 영화를 봤다는 건 두 개 다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입니다. 그럼 표를 더 붙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자, 남학생, 여학생. A 영화, B 영화. A 영화 120명이 받고, 여기 90명이 받고. 여기는 100명이 받고, 여기는 60명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걔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자, 남학생이 전체 몇 명이라고? 남학생이 거기 1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남학생 전체가 여기 120명이란 말이야. 여기다 걔를 쓰지 말자. 지금 헷갈리네. 150명이구나. 왜 말이 이상하네. 150명이에요. 그럼 질문. 얘가 요거랑 요거 더해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요? 얘도 적어놓자. 여학생이 120명인 거죠? 그럼 질문. 요게 몇 명이에요? A랑 B랑 둘 다 본 애들이 몇 명이에요? 즉, 얘가 뭐냐면, 그냥, 얘가 이게 되는 거야. 그쵸?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봐.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영화를 관람하는데 그 결과가 다음 표와 같았다. 라고 했어요. 그쵸? 다시. 남학생 전체가 150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즉, A를 받거나 또는 B를 본 학생이 150명이라는 거죠.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봤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둘 다 본 애들은 몇 명이에요? 그냥, 얘네 둘이 더하고 얘를 빼. 그럼 여기 60명. 똑같아. 여기 20이야. 여기 40명이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질문이 뭘까?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자, 그럼 여기다가 걔를 씁시다.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전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이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은 100분의 40. 2분의 5분의 2가 되겠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말기만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738번. 자,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이 3대2인 어느 학교에서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자, 3대2. 남자, 여자. 자, 가에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썼대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은 여학생이랍니다. 자, 이 학교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한 명을 임을 택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입니다. 그럼 그냥 표를 그리세요. 이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 안 함. 여기도 개, 여기도 개.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3대2니까 남학생이 60명, 여학생이 40명.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자, 남학생의 4분의 3은 안경을 착용했다. 남학생의 4분의 3, 45명.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5명이겠죠?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2분의 1이 여학생이래. 그럼 반대말로 그 반의 2분의 1은 남학생이라는 얘기죠. 여기 30명이겠죠. 여기 15명이고, 여기 25명이죠. 여기가 70명이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금방 끝났죠? 자, 안경을 착용한 학생을 한 명 임의대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입니다. 70분의 40. 14분의 9. 이렇게 푸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저거를 확률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768번으로 갑시다.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안 풀었네. 이게 질문이 768번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큰일인데. 진짜 큰일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 뒤에 있는 유형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 유형 8 지금 하는 거랑 이 유형 10, 11, 12, 13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빼놓고 풀었네요. 자, 주머니에 1이 하나 적혀있는 공이 4개랑 2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3개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 개수를 추가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확통은 말이 어려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이해됐는지. 지금 처음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주머니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4개 있고 2가 적혀있는 게 3개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공을 꺼냈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하여 다시 집어넣습니다. 꺼낸 공이랑 함께. 됐나? 그럼 1이 나오면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공을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 와. 자, 1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1이 나오면 이 공이 놔두고 1이라는 공을 하나 추가해서 같이 넣는 거예요. 1이 하나 늘어나는 거야. 2가 나오면 2라는 공 2개를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 주머니에서 다시 임의로 그 다음 이게 끝났어.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에요. 그럼 1, 1, 1이 나온 거겠죠. 이해했어요? 좋아요. 해보자. 자, 일단 여기에 1이 4개 있고 2가 3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상황에 2가지 상황이 있어.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이 5개가 되고 2가 3개가 돼요. 맞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뽑았는데 2가 나왔어. 그러면 1은 4개가 되고 자, 2가 몇 개가 될까? 5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이런 다시 상황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1이 나왔으면 이렇게, 2가 나왔으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공을 꺼낼 거야. 그죠? 근데 질문이 뭐라고? 꺼낼 때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꺼냈을 때 얘가 홀수일 확률이다. 그래요? 자, 이제 해봅시다. 이게 왜 조건부죠? 거기는 곱셈 정리야, 얘들아. 조건부긴 한데 조건부를 가져온 곱셈 정리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를 구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사건은 어떻게 정의해요? 사건을 정의해 문제가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 만약에 첫 번째의 공을 뽑았을 때, 첫 번째 공을 뽑았을 때, 1이 나왔을 사건을 A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 사건 A, 여기는 A요. 여기는 1 아니면 2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홀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B라고 합시다. 그럼 우린 이거 구하는 거예요. 질문 다시 읽어봐. 이 주머니에서 다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입니다. 그래요? 쉬워. 왜? 아니 처음에 1을 뽑고 그 다음에 B가 나왔을 경우 홀이 나올 경우 그 다음에 처음에 2를 뽑았는데 네, 홀이 나올 경우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A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별거 아니야. 여기 계산하시면 이거야 그냥. 얼마야? 7개 중에 4개. 7분의 4 곱하기. 자, 공이 몇 개가 됐죠? 이제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 된 거야. 이 상황이 된 거야. 근데 홀이 나왔다고. 공이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죠. 8개 중에 몇 개 꺼낸다고? 3개 꺼낸다고. 근데 전부 다 홀이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서 5개 중에 3개를 꺼내시면 되죠. 자, 처음에 꺼냈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에요. 그런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공이 몇 개가 됐다고? 9개가 됐어. 그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1이 3개 나올 거라고. 네, 이게 답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사건을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이네. 문제를 너무 많이 안 풀어서. 뒤에 조건부 확률 하나만 풀까요? 어려운 걸로. 근데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 빼고 뭐가 할만할까? 맨
맨 뒷페이지 보세요. 그 164페이지. 거기에 네, 805번 봅시다. 805번. 한번 읽어봐. 걔가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805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어느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이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4%예요. 말귀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때 왜 비 오냐 비 안 오냐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 400명을 진찰해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했어요. 자, 이 500명 중에 임의로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봐. 이게 시험 문제야, 얘들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 사건을 정해주지 않아.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을 정의하세요. 사건을 뭐라고 정의할 거야? 사건을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머리 아프지? 안 풀어봤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암에 걸렸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암이라고 진단 내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A가 B야, B가 A야? 이거 봐.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 이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이거잖아요. P, B분의 P에 A, Q, B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PB 어떻게 구해요? PB를 이렇게 구하라고. 좀 전에 구한 방법. 자, 이제 말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 암인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죠? 실제로 암일 확률이 얼마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실제로 암일 확률 얼마야? 500분의 100이죠. 500명 중에 100명이니까. 이게 500분의 100이에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식을 하나 더 쓴 거지.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방금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암일 확률. 근데 암인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얼마래? 거기 써있잖아. 98%. 여기가 100분의 98 더하기
자, 얘는요. 암이 아니래. 500명 중에 400명 곱하기.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자, 읽어봐. 밑줄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4%니까 여기는 100분의 뭐? 94 써? 아니지. 6을 써야지.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응. 분해. 얘가 다시 들어가는 거지. 500분의 100. 100분의 9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울 거 그냥 다 지워. 5만 지워, 5만 지워, 5만 지워. 100 지워, 100 지워, 100 지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아, 문제는 계산이 아니지. 내가 보기엔 제일 못하는 게 이거야. 뭘로 사건을 잡지? 이거 내가 구하는 게 뭐지? 이걸 못한다니까요. 이 문제에서. 얘기했다? 이건 진짜로 시험에 나와요. 이거 안 내면 낼 게 없거든. 자, 독립정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조건부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독립이랑 종속입니다.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여기 제비에 10개 중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A랑 B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먼저 뽑기로 하고 그 다음에 B가 뽑기로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비복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원이고요. 무슨 상황이죠? 첫 번째는 A가 뽑고 뽑은 걸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는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해보죠. 그런 다음에 뭘 구할 거냐? 보세요. 자,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A가 당첨될 확률? 네, 10분의 3이죠. 자, 여기서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B가 A가 당첨되고 나서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9개 중에 2개 남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잖아요. 10분의 3?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9분의 2가 맞습니다. 왜? 이미 A는 당첨됐어요. 가져갔잖아요. B가 당첨되면 이거죠. 근데 잘 봐. A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9분의 3이죠. 이해되셨나요? 조건부야 얘들아. 조건부야. 곱하는 거 아니야. 곱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걸 물어봤으면 이거 육주기 곱해야지. 맞는데 이거 물어본 거 아니라고. 이게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여기 A가 당첨될 확률 얼마예요? 이거죠. 자, 또 물어볼게. 이건 얼마예요? 10분의 3이에요. 얘는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저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B가 망해라 뒤에서 중을 걸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A의 결과에 따라 얘가 당첨될 확률이 달라져요. 달라졌잖아.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선 빨리 하고 가. 나 빨리 뽑게. 이런 상황이죠. 네가 뭘 뽑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 그러니까 A와 B, 얘가 당첨된 사건과 얘가 당첨된 사건 종속. 즉 A의 결과에 따라서 B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 걸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독립.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독립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잘 봐.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P의 A 교비를 계산할 때 얘랑 곱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도요. P의
A 교비를 계산할 때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P, B예요. B가 당첨될 확률은 그냥 10분의 3이에요. 왜요? A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얘네 둘의 곱과 같습니다. 여기는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딱 그냥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면 독립이야, A, B. 이거면 종속이야.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A랑 B 사건이 공사건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서 거기 맨 위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P의 A, P, B가 다 양수여야 돼요. 양수. 0이 되는 건 제외하겠다. 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집중! 놀지 말고 숙제를 안 해오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자,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에요. 그럼 A여와 B여는 독립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할 거예요. 보세요. 자, A, B가 독립이라는 건 요게 이거 곱하기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도 해보는 거야. A여, B여를. 그럼 얘가 뭐랑 같냐면 요거랑 같죠. 맞아요? 전체에서 뺀 거. 그럼 계산해 봅시다.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기로 요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풀면 요게 되고 여기도 요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여기가 더하기가 되죠. PA, PB 이렇게. 잘 봐. 앞에 걸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PB로 묶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얘가 뭐야? 6건. 얘가 뭐야? 6건. 자, 얘네들을 교했는데 나오네요? 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죽든지 말든지와 내가 죽든지 말든지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독립이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그럼 얘는 어때? A하고 B의 연은 독립일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상관없다니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제가 죽든지 말든지. 해볼게요. P에 요거죠. 내가 얘기했지. 사건에는 차가 없어요. A차 B가 없어요. 그쵸?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그려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A에서 이거 빼면 되겠다. 맞나요? 여기 빼면 되잖아요. 아, 그럼 PA에서 제가 이거라면 둘이 독립이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럼 P에 A로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1 빼기 P의 B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P의 A, P의 B여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왜 하냐면 어떤 게 독립일 때 얘랑 얘랑 독립이야?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해보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는 기억해야겠죠. A, B가 독립이면 6건끼리도 독립, 그냥과 6건 사이에도 독립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활력 11번 잠깐 볼까요?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냥 진짜 집합으로 물어보는 거. 얘네가 되게 싫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긴 한데 보세요. 811번. 자,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요? 너무 쉬운 건 니네가 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사건 A, B,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라?
그러는 거야. 자, A.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일 사건. 왜요? A.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 이거 해야 돼. 한 개의 유사인을 두 번 던질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4의 약수일 사건. 그러면 1하고 1 붙어 6. 2하고 1 붙어 6. 4하고 1 붙어 6. 이렇게. 이런 데 있다는 얘기죠. B. 나오는 눈의 수의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 여기가 짝짝. 이렇게 됩니다. B, C. 뭐라고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일 사건. 이거 해. 1하고 6. 2하고 5. 3하고 4. 4하고 3. 5하고 2.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자, 질문이 이거야. 기억봐봐. 야, A랑 B가 독립이야? 이렇게 물었어. 그럼 너네가 이걸 다 구했는데. 아, 이거랑 이걸 곱했을 때 질문이 이거야. 봤니? B의 A 교비랑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거 물어본 거야. 될까요? 질문. P의 A 얼마예요? 36분의 두 번 얹었으니까 여기 6개, 6개, 6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돼요. 자, P의 B 이거 다 구해놓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BC까지 짝짝이야. 그럼 36분의 9죠. 4분의 1이에요. 3개. 그지? 자, 그냥 확통 진짜 싫구나. 표정들이 너무 막 36분의 6개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얘네 둘이 곱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야.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자, A 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 써보지 뭐. A 교비가 어떻게 돼요? 짠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버려야지. 얘네들만 있는 거잖아. 왜? 짝짝이니까. 그러면 2, 2, 2,4, 2,6, 4, 4,2, 4,4, 4,2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 앞에 짝이니까 안 되잖아. 짝짝이라며. 교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36분의 6이죠. 다르네? 그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다 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귀찮을 거라고. 나머지는 하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뒤에 되게 어려워. 이런 형태의 문제도 되게 어려워. 815번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16번도 어렵고. 되게 유명한 문제가 818번인데 이게 2년 전, 3년 전에 나왔었던 수능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어려운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 유형별로 좀 풀어봐야 돼서 우리 독립시행까지 오늘 끝내야 되거든요. 자, 요거 질문은 네, 수업 시간에 따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저처럼. 자, 이 유형이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리한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죠. A, B가 서로 독립이면 168페이지 하고 있어요. A와 A여도 독립, A여와 B도 독립, A여와 B여도 독립. 네. 그 다음에 A, B가 독립이면 아까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819번을 했거든요. 보이시죠? 819번 아까 선생님 풀었네. 네, 했으니까 그 빈칸을 잘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21번이나 22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169페이지에 있는 유형 3번에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이게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야, 맞아? 틀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25번처럼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PA가 양수, PB가 양수야. 주석권 AB에서 AB가 배반이야. AB가 배반이 뭐였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지? 배반이야.
그러면 A, B는 종속이야?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 PA가 양수, PB가 무조건 양수라 그랬어. 근데 얘가 배반이면 P의 A 교 B는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얘네들이 곱해서 양수인데 어떻게 0이 돼? 이거 무조건 종속. 보다 A, B가 배반이면 종속. 기억해 두세요. 자, 거기 써 있잖아. 그 다음에 2번. 확률이 0이 아닌 주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가 0이면 A, B는 종속이야? 아, 같은 얘기야. 피해. A와 B가 0이래. 근데 여기 식이 뭐냐면 얘가 PB분의 P의 A 교비야. 얘 0 아니라며. 그럼 얘가 0이잖아.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말을 다 꽈놨다고. 자, 3번. AB가 독립이면 A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참. 1번 명제의 대우. 얘들아, 대우 기억하고 있지? 설마. 자리 바꾸고 부정.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청구, 이제 해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그걸 한번 해볼까? 아니다, 밑에 아직 남았어. 4번 봐. 쭉 내려와. 거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발레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그 위에 강아지 모양 하는 강아지니?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사건이면 사건 AB는 서로 배반이다. 거짓이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AB가 서로 종속이면 A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기 밑에 발례가 나와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억하세요. 두 개를 다. 자, AB가 배반 사건이면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얘기라고. 배반이면 같은 얘기라고. (5번은) 너무 자명한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배반이면 응집합이 0이니까 PA 더하기 PB가 1보다 당연히 작겠지. 자, 6번. 이건 잘못된 겁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BC가 독립이면 A와 C도 독립이다. 이건 안 됩니다. 연차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25번처럼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도 뒤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830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정의만 잘 기억하면 돼. 배반이 뭐였지? 독립이 뭐였지? 그걸로 계산만 잘 하셔도 문제가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만 참어. 쉬게 해줄게. 조금만 더 하고. 우리 독립시행까지 해야 돼서. 자, 830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주영아, 겨울왕국이랑 기생충을 선택하는 표가 있는데, 자, 표를 한번 보죠. 아까 우리 조건부 할 때도 표를 봤었는데, 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겨울왕국, 기생충, 남학생, 여학생. 그래서 합계, 여기 써있고, 여기 40명, 여기 20명. 여기 20명, 여기 몰라. A. 그래서 60명, 여기 20 플러스 A, 80 플러스 A. 여기도 60명, 여기도 20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학교의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무료 초대권을 주려고 합니다. 선택한 영화가 겨울왕국일 사건을, 요게 사건을 A. 그럼 얘가 A의 여. 자, 여학생일 사건을 B. 그럼 얘가 B의 여. 됐어요? 근데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이거 쓰라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구해봅시다. 이게 뭐야? 자, 전체는 이거야. 무조건. 그래서 전체가 80 플러스 A명 중에 A교비면 A교비면 이거잖아요. 20. 얘는 이렇게 되고요. PA가 뭐죠? 요거예요. 이거 중에 겨울왕국. 80 플러스 A 중에 겨울왕국. 이거 중에 여학생. 80 플러스 A분의 2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우세요. 어차피 인원수인데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우시고 여기도 3으로 만드시고 그럼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80 플러스 A가 60 플러스 3A가 되죠. 넘기고 넘기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넘어갑시다. 진짜 어려운 건 뒤에 있어. 근데 독립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독립보다 더 어려운 게 조건부였어요. 지난 시간 거. 자, 독립 사건을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이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요. 와, 근데 바로 다 터프네. 터프네. 안 되겠네? 하나 해봐야겠는데. 자. 난 당연히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836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려워. 이게 수능 특강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다시 잘 읽어봅시다. 일부러 선생님이 어려운 걸 하나 푸는 거예요. 자, 8개 공이 있는데 이 중에 K개가 흰 공이야. 자,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흰 공은 K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검은 공. 검은 공은 그럼 몇 개? 8-K.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여기는 1부터 K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유명한 문제예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은 A요. 2개밖에 없어. 자, 그리고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홀수 B. 그럼 짝수가 B에 여겠죠? 근데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자연수 K 값을 정할 때 모든 K 값의 합입니다. K는 조심해야 되는 게 1부터 7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공이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전부 다 흰색인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해보자고. 얘들아 미안하지만 이건 너가 다 해요. 그냥 다 해야 돼요. 자, 그냥 몇 개 해보면 감이 와요. K가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1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2부터 8까지야. 괜찮아요? 그럼 질문. 이게 뭐야? 이게 A 교 B가 뭐야? A 교 B가 뭐야? 흰색이면서 홀수죠. 그럼 여기는 1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전체 공수는 몇 개야? 8개 중에 하나. 이해했죠? 자, PA가 얼마예요? A가 뭐라고? 흰 공일 확률이야. 흰 공이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8분의 1이야. 곱하기. 홀수일 확률은요? 그냥 홀수일 확률이잖아. 얘는 안 바뀌어. 8분의 4예요. 안 되네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이해하신 거죠? 자, K가 2예요. 집중하고 들었지? 고개 좀 들어. 자, K가 2야. 그럼 흰 공이 2개야. 응? 흰 공이 2개야. 근데 여긴 얼마야? 그래도 8분의 1이야. 왜? 흰 공이면서 홀수인 건 아직 1밖에 없거든. 2는 홀수가 아니잖아? 그지? 자, 흰 공의 확률이 얼마라고? 8분의 2예요. 근데 여긴 똑같다니까? 여긴 무조건 8분의 4야. 같아졌죠?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듣고 있는 거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K가 3이야. 그럼 여기는 8분의 몇 개? 2개가 됐죠? 1, 3. 흰색이면서 홀수라니까. 흰색이면서 홀수. 흰홀. 그죠? 그럼 여기는 8분의 몇 개가 됐다고? 3개가 됐다고. 흰공. 근데 여기는 안 바뀐다니까? 이게 4야. 같을 리가 없죠. 잘 봐. K가 4가 됐어. 근데 이제 너네가 감이 올 거야. 자,
PA 교비가 몇 개야? 똑같이 8분의 2야. 1, 3밖에 없다니까? 근데 흰 공이 4개다? 여기 8분의 4는 똑같다니까? 됐죠? 즉, K가 뭐면 돼? 딱 쓰면 돼요. 8 없다고 했다 분명히. 또 당당하게 8 써라 여기다가. 저기 7이라고 써미는데 신나가지고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자, 독립사건을 이용한 사건의 개수 구하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자. 버텨봐. 다 죽어가지 말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개수 구하기 뒤에 이건 하고 가자. 840번 하겠습니다. 뒤에 계산하는 걸 많이 스킵할게요. 계산하는 건 쉬워서. 840. 자,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숫자가 10장의 카드가 한 장의 카드를 입력할 때 나오는 수가 홀수일 사건. 오케이. 1, 3, 5, 7, 9. 자, 다음을 만족시킨 사건 B의 개수입니다. 자, 가가 뭐냐면 A하고 B가 독립이래. 그냥 이렇게 적을까? B의 A 교비가 B의 A 곱하기 P의 B.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그냥 적어버려. PA가 얼마야? 1부터 10이야? 그러면 2분의 1 아니야? 홀수일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 자, PB가 끝났네. 5분의 1이야. 그래서 너 얘가 얼마야? 10분의 1이야. 그럼 이런 얘기잖아. 하나여야 되잖아. 이해되셨죠? 12를 줬잖아. 이 정도면 다 준 거지. 너무 쉬운 거 풀었나? 질문. 사건 B의 개수 몇 거야? 집합 문제야, 이제. 얘들아, A가 13579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자, 봐봐. 전 사건이 이렇게 있어. A에 1, 3, 5, 7, 9가 들어있어. 근데 그 집합이 하나래. 그럼 내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그럼 이렇게 B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엔 뭐가 들어가, 그럼? 자, 밖에 있었던 2, 4, 6, 8, 12.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개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라고? 이게 개수. 집합 문제가 돼버렸지, 갑자기. 앞에서 경우에서 했었잖아, 이런 문제.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냥 종속사건의 계산, 종속사건의 계산은 그냥 푸시면 돼요.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 이거는 그냥 다 쭉쭉쭉 푸시면 됩니다. 답이? 없다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 840번의 답이 그러네.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생각을 안 했네. 2개 해야 되네. 그냥 무조건 B가 아니고 여기도 하나만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미안, 5개 중에 하나. 25개가 되겠죠. 놓쳤네요. 자, 그래서 쭉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유형 11로 쭉 넘어갈게요. 여기 계산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 숙제해. 여기 금방 할 수 있어. 여기 파트는. 자, 유형 11.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83번에 여긴 뭐가 나오냐면 앞에까지 그냥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 계산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883번 보세요. 883.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사건 A, B, C가 되는데 사건이 3개야. A랑 B는 독립이야. A, B는 독립. 그런데 B하고 C가 배반이야. 그러고 나서 얘가 0.5. 그 다음에 P의 A 교비가 0.3. 그 다음에 P의 B 합 C가 0.8이에요. 그럼 PC가 얼마야? 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다 이런 계산들이에요. 대부분.
자, 질문 PB 얼마야? 0.6.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독립이야. 그쵸?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계산할 거야. 이게 뭐야? 끝났잖아. 이거야. 0이니까. 그래서 PC가 쉬워요? 0.6. 이런 거야. 그러니까 뜻만 알면 된다고. 뜻만 알면 틀려요. 되셨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이제 독립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893번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양궁 선수 PQ가 화살을 한 발 쏴서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을 각각 0.9, 0.8입니다. P 0.9. Q가 맞출 확률 0.8. 이렇게요. 근데 각각 한 발씩 쐈을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이 얼마예요? PQ가 각각 화살을 쏘아서 10점 맞춘 사건은 독립이다. 그렇죠? 뭐 옆에 있는 애가 영향을 주진 않겠죠. 심리적인 건 빼고. 수학 쪽에서는 심리적인 건 생각 안 하니까. 그럼 뭘 물어본 거라고?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관역을 맞출 확률이에요. 그러면 뭐 얘 사건을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구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P가 맞추거나 Q가 맞추거나 둘 다 맞춰도 상관없죠. 그럼 뭘로 풀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돼? 쉬워. 못 맞췄대. 못 맞췄대.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둘 다 못 맞춘 걸 빼면 되지. 그럼 적어도 한 명은 맞췄겠지. 독립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하나도 많이 나오고 여기 세 가지 케이스도 많이 나와요. 자, 유형 14로 갑시다. 토너먼트. (901번) 보죠. 자, A, B, C, D 4명이 다음 그림과 같이 대진표를 이용해서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A가 C와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2고요. B가 C와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2분의 1입니다. 이때 A랑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입니다. 질문이 있어. 지금 토너먼트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근데 A가 C랑 D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B랑은 C랑 D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래. 근데 A랑 B가 결승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질문. 어떻게 풀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A가 있다고 쳐. 여기 B가 있다고 쳐. 그럼 C하고 D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겼대. 그래, 이겼대. 여기 이겼대. 그래, 2분의 1. 이렇게. 답이 3분의 1이에요? 오, 있다. 3분의 1이에요? 내가 묻는 포인트가 뭔 것 같아? 이렇게 대진을 짜게 될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같은 거야, 얘들아. A랑 C랑 하고 B랑 D랑 하잖아. 여기 B, D랑 여기 A, C랑 하는 건 같은 얘기야. 어차피 상관없잖아. 두 대 결승하면. 이해되세요? 자, 그냥 답이 3분의 1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대진을 짤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렇게 대진을 짤 확률. 질문이에요. 고민 좀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그 902번도 그렇고 904번도 보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902랑 904를 보시면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러지?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부전승.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건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건. 일단 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대열이 깔릴 방법이 몇 가지예요? A, B, C, D가 쫙 깔릴 거야. 다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진이 깔려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나중에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이기고 올라갔대. 근데 A하고 B가 자리를 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조를 따지면 그러니까 조를 따로 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 뭘 계산하면 될까요? 내가 뭐 질문하고 싶으면 저거야.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라는. 어떻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902번 같은 경우랑 904번 같은 경우 그 대진을 짤 때의 경우수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번호를 이렇게 넣을게요. 1, 2, 3, 4. 그래서 여기 1, 2, 3, 4에다가 A, B, C, D가 나는 방법이 4팩이에요. 그러면 A랑 B가 다른 조로 가야 되죠. 우선. 맞아요? 그러면 A, B가 A가 여기 중에 하나, B가 여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4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거야.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결정했다고 쳐요. 그럼 B는 어디로 가야 돼? 2개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다시 왜? 지금 선생님이 넘버링을 했잖아. 그럼 2개 중에 하나죠. 그런 다음에요. CD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어렵다고. 되지. 다시. 1, 2, 3, 4로 번호를 깔았을 때 A, B, C, D가 전체 깔리는 방법수는 4팩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가 A가 이 4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갔다 생각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A가 이쪽에 섰어. 그럼 B가 여기 2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런 다음에 나머지 2개의 CD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니네한테 왜 어렵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902번이랑 903번도 마찬가지고 904번도 다 부전승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해봐.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독립시행으로 갑시다. 독립시행. (30분밖에) 안 남았네. 얘가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2학기 때 통을 할 때 통계 파트를 할 때요. 이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제가. 독립시행이라는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딱 거기 읽어볼게요. 1번. 한 개의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매 회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봐봐. 주사위를 내가 하나 던질 거야. 여기 집어서 다시. 두 번째 던질 거야. 첫 번째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뭐 심리적인 거랑 이런 건 있지만 다시 한번 수학에서는 심리적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던졌어. 다시 죽었잖아. 그럼 리셋이야. 근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다른 주사위를 하나 던져.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절대. 동전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동전을 하나 던질 거야. 영향을 받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시행을 몇 번을 시행을 할 건데 그 각각의 시행이 서로에게 독립이면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어렵진 않아.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줄게.
자, 주사위를 선생님이 4번 던질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예요. 주사위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볼 거예요. 잘 드러나니까 나중에 통계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는 P에 이게 R이 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아니야? 1의 눈이 나온다는 확률 얼마? 6분의 1이죠. 그럼 이거잖아. 6분의 1이 2번 나오고 실패가 2번. 이거 아니냐? 어때요? 아니죠. 이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4번 중에 언제 성공했어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붙습니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P의 사건 한 번 나왔을 때 확률 P이고 1 빼기 P를 Q라 하면 P의 R은 이거예요. N번 중에 R번 성공. P, R번 성공, 실패, N-R번.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이게 다예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에 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래서 시행 횟수, 기재 사건에 대한 일어난 횟수, 1회 시행에서 일어난 확률, 일어나지 않은 확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됐죠? 이게 나중에 이항 정리랑 또 같이 편을 먹어요. NCR이 보이잖아요, NCR. 여러 개가 나와서. 그게 이제 나중에 통계에 나온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확률부터 조건 확률 배웠고 지난 시간에 오늘 독립 종속 배웠고 독립 시행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이 다 믹싱이 되면 미쳐버립니다. 뭘로 풀어야 되지? 심지어 거기서 이 6건을 푸는 게 낫나? 그냥 푸는 게 낫나? 이런 것들이 다 믹싱이 되면 난리가 나요. 말 한 번 잘못 읽으면 조건부인데 그냥 독립을 풀고 있고 뭐 P과 A를 구하라는데 P와 A 구하고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 아닌 걸로 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이 독립시행 가져다가 또 조건부 확률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렵죠. 복잡하고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워. 안 어려워. 주사위랑 동전 이런 거밖에 안 해서 뭐 할만합니다. 괜찮아요. 독립시행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통계하기 위해서 전에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 2번 볼까요? 두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95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 앞에 건 쉬워서 니네가 하세요.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이건 뭐 이게 쉬워요. 자, 상자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뭘 한다고? 동전을 4번 던질 거예요. 근데 짝수의 눈이 공이 나오면 동전을 5번 던질 거예요. 던지는 횟수가 달라졌죠? 그런데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입니다. 이런 거야. 자, 홀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곱하시고. 자, 동전을 4번 던질 거예요. 4번 중에 앞면이 몇 개 나온다고? 3번. 4번 중에 3번 성공. 오케이. 앞면 3번, 뒷면 하나. 자, 짝이 나올 거예요. 짝이 나올 거예요. 역시 2분의 1. 동전 몇 번 던져요? 5번 던질 거예요. 그 중에 3번 성공, 2번 실패.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바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어렵다고. 진짜야. 되게 쉬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자,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이제 게임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간단해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지 않고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니까. 자, 954번 한번 읽어보자. 955를 할까? 수시모시, 정시모시? 니네가 풀어봐, 그거는. 954.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에서 1단계 치료를 하고 1단계 치료에서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해서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한 것을 판단합니다. 1단계 치료 결과와 2단계 치료 결과가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시행이죠. 횟수는 2번이겠죠? 자,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를 성공한 확률이 각각 2분의 1과 3분의 2예요.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이 적용했을 때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 환자가 2명일 확률입니다. 그럼 끝났잖아. 자, 질문. 완치될 확률이 얼마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 1단계를 거치고 2단계까지 해야 완치된대. 그러면 완치될 확률 P가 얼마냐면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쳤으니까 3분의 1인 거죠. 근데 몇 명 했다고? 몇 명 했냐? 4명 했어. 이제 주제는 2명만. 그럼 완치는 2명, 실패가 2명. 끝. 여기 푸시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말이 어려운 거라니까. 자, 내가 얘기했지? 다른 것도 나온다고? 유형사, 6번의 독립시행의 확률. 이것도 너무 쉬운데. 보다 봐, 베이직. 안 풀겠습니다. 자, 5번. 이게 제일 이건가? 이거구나. 맞네. 봐봐, 얘들아. 여기도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여자들도 많이 보던데. 아무튼. 자, 만약에 한국 시리즈를 갔다고 쳐요. 한국 시리즈를 갔는데 몇 번 싸워? 7번 싸워서 4번 이기면 끝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A팀이랑 팀이 이길 건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해. 한 경기당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근데 7전, 그냥 이걸 할게요. 5전 3선승제라고 하죠. 이 총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할 확률은 얼마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래. 53.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유가 뭐야? 처음에 3번 이기면 끝나는데? 뒤에 경기를 왜 해? 5번에 다 싸워.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럼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그냥 3번 다 이겼어. 이거야. 세제곱. 3승 끝. 자, 2번. 3승 1패로 이겼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3경기가 2승 1패고 마지막에 승해야 끝나는 거잖아. 승패를 왜 하냐고 여기는.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번 중에 2번 이겼어. 일단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3분의 2를 이기면 된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째. 끝까지 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 그럼 앞에 경기 4경기가 2승 2패로 끝나고 마지막에 승으로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4번 중에 2번 이겼어. 2번 이기고 2번 진 다음 마지막에 이겼어. 이거 다 이렇게 다 더하셔야 A가 승리할 확률이에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를 잘 기억해놔. 나중에 못 알아듣지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봐봐. 965번이 두 팀 A, B가 여기 경기를 할 때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5. 여긴 7전 4성승제예요. 근데 A팀이 4승 2패로 이길 확률은 얼마야? 일단 그러면 3승 2패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기면 되잖아. 이해했죠? 얘처럼 풀면 돼, 얘처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갑시다. 윷놀이가 있어. 여기 윷놀이랑 가위바위보도 많이 나와. 가위바위보가 왜 안 나오지? 뒤에 있나? 엥? 가위바위보 없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있었나 본데? 내가 지나갔나 봐. 뭐라? 가위바위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자, 일단 윷놀이 보죠. 윷놀이의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윷놀이, 윷 하나가 던졌을 때, 동그란 면이 나오는 거랑 안쪽 면이 나오는 거랑 겉면이 나오는 확률이 같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그렇대요, 진짜로. 정확하게, 이게 반반이 아니래. 몰라, 난 잘.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도가 나올 확률, 개가 나올, 뭐가 나올 확률이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겉면이 나올 확률이 P니까. 도가 나오려면은 뭐예요? 그쵸? 겉 하나 나오고, 아니지. 안쪽 면이 하나 나오고, 아니네. 겉면이 하나 나오고, 안쪽 면이 3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들으시면.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푸는 것도 나와요. P를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976번 같은 경우는 P를 구하셔야 돼요. P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아무튼 75번도 마찬가지. P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74번도 마찬가지네. 거꾸로 P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풀진 않겠다. 그러면 973번의 답이 뭐야? 그 위에다 적용하면 되잖아. 걸. 그러니까 둥근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니까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세제곱하고 4C3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유형 7번에 가면 독립확률을 사용한 조건부 확률이 나옵니다. 이러면 미치는 거야. 조인을 한 거지. 자, 977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얘기했다. 유형이니까 그렇게 푸는구나가 아니라 왜 이게 조건부고 왜 이게 독립시행일까? 자, 수지가 동전 2개를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묵진이가 동전을 던질 겁니다. 묵진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수지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질 겁니다. 근데 앞면의 개수만큼, 그러면 앞면이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0은 필요 없죠. 0이면 못 던지잖아. 그러면 묵진이가 1이면 한 번 던지고 2면 2번 던진다는 얘기죠. 동전을 던질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던져서 난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역행하는 거야. 얘가 1 또는 2 던졌는데 앞면이 1이 나왔을 때 얘가 조건이에요. 수지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입니다. 역행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풀고 왔어요, 수능 앞에. 이거 저번 숙제에서. 네. 대부분 이 숙제를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하나 푼 건데. 보세요. 어떻게 해? 내가 뭐라 그랬지? 일단 사건 하나 결정해. 얘가 사건 A야. 수지가 동전 2개 나와서 앞면이 2개 나올 사건 A. 그런데 이게 A여일 수도 있는데 이게 A여가 아니다. 왜냐면 A여는 이 2가지야. 근데 얘가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1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고 이게 나올 사건 C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야 전체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 사건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A 사건이랑 B 사건이랑 C 사건을 이렇게 했다고. 이게 2번 나온 거고 이게 1번 나오고 이게 안 나온 거야. 그치? 근데 국진이가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올 사건을 2라고 하면 여기가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없잖아. 여기인데 어떻게 던져? 불가능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국진이가 한 번 던져서 이게 나왔대. 근데 그 중에 여기를 묻는 거야. 2번 던졌어. 그러니까 조건부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P에 뭘 물었다고? A 바 2라고. 내가 P에 2분의 P에 A 교 2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P에 A 교 2에다가 P에 B 교 2에다가 여기 P에 A 교 2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했잖아, 내가 조건부가.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 때 독립시행보다 조건부가 제일 어려워. 말도 제일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걸 섞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고 시험에. 자, 구해볼까요? 이게 뭐야? 동전을 2번 나왔대. 동전이 2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수지가 동전을 2번 던졌는데 2번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이죠. 이 C인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수지가 그럼 몇 번 던졌어? 2번 던졌지. 근데 한 번 안 나왔잖아. 2번 중에 한 번
여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수지가 동전이 2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왔어. 2C1에 2분의 1, 2분의 1. 그런 다음에 국지는 한 번밖에 못 던져. 그냥 2분의 1이지. 2분의 1. 얘가 다시 여기 올라오는 거야. 2에 2분의 1에 제곱하고 2C1에 2분의 1. 이게 답이야. 이런 상황. 이렇게 돼, 문제가.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조건부가 중요하다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부 문제를 좀 많이 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독립시행의 횟수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기도 계산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7번 한번 볼까요? 득점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87.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0점을 얻고요. 뒷면이 나오면 20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근데 횟수를 6번 던질 건데 총 점수가 140점이에요. 그럼 니네가 미리 구해야 돼. 자, 얘가 만약에 X번 나왔어. 그럼 얘가 6-X번 나왔겠죠. 그럼 총 점수는 30X, 20에 6-X. 근데 얘가 140이에요. 그러면 빼서 10X가 될 거고 여기가 20이니까 넘어가면 얘가 2번 나왔다는 얘기지. 얘가 2번, 얘가 4번 이렇게. 됐어요? 그럼 6번 중에 2번 성공. 앞면이. 뒷면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만 횟수를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횟수 구하는 게 그 바로 앞에 유형이었다는 거예요. 8번에서. 8번 유형.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자, 거의 끝났어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유형 10. 자,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이용한 위치 확률인데, 독립시행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992.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하는 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의 약수, 1하고 2하고 4가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아니면 3, 5, 6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자, 몇 번 던질 거냐면 6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Q에 가 있으면 자, 여기 0이었는데 B가 Q에 가 있으면 여기 3,3이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그럼 확률이 얼마야? 할만하잖아요. 어차피 얘가 3번이고 얘가 3번인 거니까.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6번 중에 3번. 2분의 1에 3번,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확률이 항상 2분의 1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냐? 만약에 998번 같은 경우나 999번 같은 경우 나오면 어려워요. 더하기 빼기나 아니면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할만해요. 자, 마지막 1000번. 그래도 시간 안에 했네. 풀어와 좀 얘들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1000번 보세요. 도형에서 이제 이동하라는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T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일 거예요. 자, 앞면이 나오면 한 칸, 뒷면이 나오면 2칸을 이동할 겁니다. 그런데 4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A가 다시 A로 갈 겁니다. 근데 다시 A가 A로 갈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또는 10
또는 15 이렇게 가야 되죠. 칸수가. 근데 4번 던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똑같이 해. 여기가 x번이라고 하고 여기가 4-x번이라고 하죠. 쟤랑 다를 게 별로 아니 아까 풀은 거 저기 680시간에 다를 게 없죠. 그러면 x 더하기 2배의 4-x가 얘네가 되는 거야. 5 아니면 10 아니면 15. 근데 10은 불가능하죠. 얘가 4번이 나와도 8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 돼서 x가 3칸, 3번, y가 1번. 맞죠? 3에다가 2 넣으면 돼. 확률은 4번 중에 3번. 쉽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다 기본 문제라서 쉬운데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변형되는 문제들도 있고. 여기까지가 독립시행입니다. 이 독립시행을 잘 해놓으셔야 2학기 가서 통계할 때 안 힘들 거예요. 잠깐 10분 남았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게 y가 아니라 뒤가 앞면이 3번이고 뒤가 1번 나왔다고. 너 y라고 썼구나.